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시장이 더 가냐 안 가냐를 두고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상승을 접을 때도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일지 많은 사람들이 장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어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장외주식 시장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되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또 멋지게 꾸며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동 대표, 장윤천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 들어서 네.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에서 봤던 종목들이 네네.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장 이후에 움직임이 좋지도 않고 네네. 또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가사미아 보면 지금 수요 추 결과가 좀 잘 안 나와서 우선은 상장 철회를 했고요. 공모주라는 게 좀 희한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게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이 막상 상장하고 나서 주가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생각하면 그 위축된다라는 건 공모가가 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라는 게 공모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상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저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면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 대출형, 담보로 설정된 주식들의 가치도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할 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모주 시장이 좀 위축되기는 했지만은 공모주 시장하고 장외 시장하고는 또 분위기가 따로 가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더욱더 이제 안정적인 특히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좀 관심을 이럴 때일수록 돌려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장외시장은 장외시장일 뿐 시장과 큰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외시장만의 룰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상장 철회를 발표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대표님, 우리가 앞서 살짝 이야기했던 가사미아. 네네네. 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네. 우린 상장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수요 예측 이번에 진행했던 가사미아가 수요 예측 결과가 기관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한지라 우선 상장 진행을 자체를 우선 철회를 했습니다. 공모가 밴드를 보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인데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지만 공모가 하단인 2만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참여를 한 것 같고요. 이게 발행사인 가사미아하고 주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격에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의 어떤 내용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회가 됐지만 상장 철회라는 게 완전히 상장 절차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승인 이후에 한 6개월 이내에 상장 진행을 하면 돼서 곧 증권신고서가 제출이 돼서 다시 상장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런 가사미아 같이 기본적으로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막상 요 근래 들어가지고 상장한 에코마케팅이나 팍스넷 같은 종목들이 장외에서 굉장한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막상 상장 첫날부터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후에 상장을 진행하는 어떤 기업들한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폭탄을 가사미아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사미아는 상장 철회를 발표를 했는데 다시 도전을 할 거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사미아 입장에서는 연내 재추진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네네. 내년 정도로 우리가 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유통망을 확장시킨 이후의 가치를 네. 제대로 조명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네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표님, 그리고 우리가 장외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 하나가 에이프로젠이잖아요. 네네.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에이프로젠인데 네네. 에이프로젠도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이프로젠 승인을 좀 기다렸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셨을 건데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의 회계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서 1분기에 어떤 매출 중에 수정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의 의견을 어떤 발표를 하면서 우선 상장 일정은 철회를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완 자료를 확보해서 해당 항목을 수정하겠다. 그리고 연내 상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바이오가
되게 핫한데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탑3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다음 에이프로젠 3개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또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이프로젠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법인의 잘못 때문에 상장이 안 네. 됐다라고 하면 네, 네. 정말 당황스럽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재추진을 추진한다, 네.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네. 되면 해외에서라도 상장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해외에서 상장할 경우 우리 투자자들에겐 좀 기회가 제약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 국내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회계법인의 실수 때문에 상장을 네.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네. 꼭 잘 처리가 돼서 다시 한번 상장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네. 오늘 준비하신 기업 저번에도 우리 이야기했었어요. 네, 네. 자익을 왜 또 가지고 나오신 걸까요?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한 번 더 이제 규모가 또 나름 좀 있고요. 자이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메인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이나 그런 성장세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공모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체크하고 어떤 공모 청약을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자이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이글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본 구이온 그릴 어떤 메이커인 자이글하고 회사명하고 제품명이 똑같습니다.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2009년부터 영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 진출을 했고 2013년에는 중국 진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가시화되고 증가되면서 현재 상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런 결과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익을 사실 이제 새로 결혼한 친구들 집들이나 이런 데 네, 네, 가면은 네. 꼭 자익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물용으로도 좋고 또 가정주부들의 로망이라고도 불릴 만큼 네.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네, 네. 자, 실적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홈쇼핑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완판된다라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한 숫자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이글 실적 보시면 2013년도 매출은 267억이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19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상승률은 한 282%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2013년에는 74억하고 57억을 기록했는데 2015년도에는 167억하고 135억을 기록하면서 한 2배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워낙 뭐 2013, 14, 15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좋아서 좀 이렇게 매출을 끝까지 좀 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 상반기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굉장히 좋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544억이고 영업이익은 96억, 순이익은 79억을 기록했고요. 이거를 그냥 온기로 환산해서 계산하다 보면 매출액은 한 1,100억 정도에 가깝게 나오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이익은 한 16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한 15%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글에게는 이 자이글 그릴이 장점이자 강점이자 양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이 자이글 그릴에 편중돼 있다라는 네, 말씀 네, 전해주셨는데 네. 때문에 좀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국내 시장 위주잖아요. 홈쇼핑 네, 맞습니다. 완판이라는 거는 네, 네. 뭔가 판로 부분에서도 개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은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이글이라는 부분에 매출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믹서기나 어떤 선풍기, 요거트 제조기 등 같이 소형 가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가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자이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적외선 공기청정기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진출은 2010년도에 일본 진출을 했는데 막상 진출을 했을
때 숫자는 작지 않게 나왔지만 매출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접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상장을 통해서 국내에서 인정받은 자이글 브랜드를 바탕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매출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어떤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이글 이 원적외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양한 상품군 중에서도 공기청정기 적외선을 활용을 네, 했다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네. 이 사업의 핵심 역량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네네. 아무리 매력 있는 종목이라도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비싼가요? 싼가요? 우선 자이글 공모가 밴드를 보시면 2만 원에서 한 2만 3천 원 정도고요.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2,800억에서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은 한 18배에서 20배 수준인데 전기 그릴 업체 중에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기존에 상정된 소형 가전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장 합당한 어떤 가치가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를 좀 망설이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한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할인율이 있다라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수요 예측을 통해서 조금 더 가격이 좀 가볍게 설정이 돼서 공모주를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투자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드 영향으로 네.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리온 초코파이 역시도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안 될 거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는데 네. 일본,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말씀 앞서 전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공모가 형성이 될 때 시장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엇갈려서 네. 좀 안 좋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요 근래 상장한 종목들 가운데서 사실은 그런 중국발 이슈들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평 리조트 부분하고 대유 위니아하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상 이제 중국발에서도 신규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가졌었는데 사드 문제가 터지고 또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투심은 좀 위축되는 것 같아서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소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이글을 볼 때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해드린 공모 일정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함께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IPO 일정 짚어보고 잠시 후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장외 시장은 장외 시장의 룰이 있고 그만의 시장의 매력이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자, 오늘은 어떤 크라우드 펀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장외 주식 담보 대출 업체인 A사 펀딩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에서는 최근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주식 41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46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2%였으며 투자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네, 담보 가치가 6억 9,700만 원. 상당히 담보 평가가 잘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평가가 됐을까요? 네, 일단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은 옐로우 모바일에서 모바일 광고 및 디지털 마케팅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A사는 옐로우 모바일의 실적이 꾸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의 이제 담보 주식으로 취급이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A사는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의 기준가를 170만 원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의 410주의 평가액을 6억 9,700만 원. 그리고 거기 대비해서 2억 3천만 원의 펀딩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기간 또 6개월로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낮은 대출 비율로 이제 더 많은 안정 금액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수익률 12%라는 점도 이제 투자 메리트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투자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았고 네네. 대출 비율이 좀 낮아서 안정적으로 네네.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도대체 어떤 것을 마케팅하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이 담당하고 있는 모바일 광고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된 PC 광고 기반 시장에 대비해서 3년간 100%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바일 사용 시간 증가와 함께 광고 기법의 어떤 진화와 그리고 광고주 증가에 따른 단기 상승 요인에 따라서 시장 규모는 이제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광고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서 지금 또 이제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진출로 향후 실적은 더욱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담보 가치가 잘 평가가 받았다라는 말씀이셨죠? 네네. 네, 이어서 다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앞서 설명한 A사에서는 또 다른 대출 펀딩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FNS 테크라는 장외 주식 2,000주와 앞서 설명했던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장외 주식 110주를 담보로 한 혼합 담보 대출 펀딩건이 진행됐었습니다. A사는 FNS 테크 주식 2,000주를 86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110주를 2억 2천만 원으로 책정해서 총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펀딩했었습니다. 54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를 했었고 투자 수익률은 연 15%였으며 투자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네,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앞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던 네네. 담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과장님 제가 지금 짚어보니까 앞서 말씀해주셨던 담보형의 그 기준가와 이 혼합형 기준가가 좀 살짝 다르게 책정이 된 것 같네요. 네네. 좀 뚜렷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기존과 다르게 담보 주식이 일단 이 펀딩은 좀 두 가지였다는 점이 좀 특별했고요. 장외 주식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펀딩건은 담보 주식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한 개의 펀딩건에 이제 투자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분산 투자를 자동적으로 하게 된 셈이었고요. 따라서 앞서 소개한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보다 이제 혼합 담보 대출의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의 어떤 기준가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또 다른 담보 주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대출형 펀딩 상품을 보다 보면은 가격대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이렇게 펀딩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A사 관계자에 따르면은 장외 주식을 보유한 대출자는 다시 이제 투자하는 자금으로 이제 A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외 주식 특성상 소액 주주보다는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좀 비율이 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의 펀딩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목적이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 과 이제 좀 더 다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도 상한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자금의 속성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인지 생활 자금인지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이어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건인가요? 네, 일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B사에서는 최근 엠플로우라는 장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딩건이 있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주당 가격은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00주를 모집을 한 것이었고요. 투자자는 최소 한 주부터 투자가 가능했었고 총 79명이 참여했고 모집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이를 초과한 1억 5천여만 원의 이제 펀딩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엠플로우가 담보였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엠플로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엠플로우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직접 잇는 결제 솔루션 카드통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와 이제 가맹점 사이에 벤이라는 어떤 부가가치 사업자와 대리점 등을 통해서 가맹점에 연결이 됐었는데요. 엠플로우는 카드통을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사 가맹점을
직접 이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수료 부분을 이제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 수수료 시장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엠플로우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네. 아무래도 담보로 설정이 돼서 안전해 보이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네네. 좀 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네네, 관심을 맞습니다.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투자할 때는 일단 업체 그러니까는 이제 플랫폼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떠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나,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내용을 이제 드러내고 있나, 그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이제 안정성을 어떤 부분에서 이제 확보하고 있나, 직접적으로 이제 뭐 그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확실성이 있나, 직접 이제 정 궁금하시면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제 안전장치를 좀 많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외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짚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희가 안전장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